안녕하세요. 지연이 TV입니다. 2022년이 되고 처음 촬영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긴급지원 지침이 올라와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침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개정된 부분도 있는데 지침을 보면서 제가 한번 쭉 훑고 사례나 신청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보시려면 여기가 보건복지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정보에서 사업으로 가시면 1월 7일에 등록된 2022년 긴급복지 사업 안내서가 있습니다. PDF 버전과 한글 파일 버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2022년에 주요 개정사항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긴급복지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료지원을 보시면 지원 대상자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나 무릎 관절, 알코올성 관질환은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실 게 다만이 들어갑니다. 다만 진단서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질환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척추 쪽이나 무릎 쪽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성 질환은 안 되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 뒷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속 아프고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셨고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 갑자기 악화되어서 긴급 수술, 응급 수술 하게 되었다고 진단서상에 써지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됩니다 라고 들으시고 딱 알겠습니다 라고 끊지 마시고 근데 수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환자나 희귀난치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질환에 대한 사업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질환임에도 보건소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나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에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했을 때는 이제 긴급지원이 300만 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는 보건소 암 환자 지원 사업이 폐암 환자의 경우는 200이고 수급자 환자는 220만 원이었는데 이 지원을 다 쓰고서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제 긴급지원이 300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22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보다는 80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80을 지원했고 또 폐암 환자 같은 경우 200을 받으신 분은 긴급지원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소 암 지원도 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차액 지원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시는 경우는 관공서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도 중요한데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간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이 하세요. 얘기하시면은 긴급 지원을 신청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관구소에서 조회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의료급여 혜택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세요라고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몇백이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요 앞에
원칙적으로 될 수 없으면 여기서 딱 끊기시거든요. 저희가 이 뒷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의 부상에 대해서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상이 없으시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신다 그러면 안 되시고, 부상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능하십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도 지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동일 상병기 지원자는 제외되세요.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은 질병이시면은 한번 아프신 부분이 계속 또 아프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 나왔을 때는 요번엔 자부담하시고, 왜냐면 2년 동안은 또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소액이 나왔다 그러시면 요번에는 받지 않고 다음번에 뭐 수술이 있으시거나 뭔가 계획이 잡히실 수 있을 경우에는 그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병일 경우는 기의료 지원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다시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는 써 있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병이면은 지원을 받으시고 나서 1년이 정확히 지나야지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질병이면 3개월이 지나시면은 그걸 따지셔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관공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이 부분과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면 이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약제비가 외래로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지원되는 거는 보지 못했고, 입원해서 발생하는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저희가 따로 원외의 약국에 가서 약제를 받고 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원칙적으로 퇴원 전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 지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퇴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신청한 경우는 현장 점검 및 진단서를 통해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약국은 잘 모르겠어요. 지원 절차는 의료 지원을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 등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 현장 확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민원인 분들이 입원하시는 병원을 다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확인서까지 환자나 보호자분이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또 전화로 또 상담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지원 결정을 의료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진료비, 처방한 약물 조제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이 비용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금처럼 본인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시고 병원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시고 여기에 지원 결정 요 통보가 오면은 이 통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는 미수를 남기고 환자분을 퇴원시키시고 그 이후에 시군구청에 청구를 하고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의료 서비스,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해서 300만 원입니다. 입원 진료비고, 당일 외래비는 사실 저희 지역은 없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신청을 하면은 관공서에 또 결제를 받고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당일 외래 수술이면 그 당일날 바로 퇴원을 하실 텐데 어떻게 절차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퇴원하시면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침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 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잔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 지원 가능. 근데 저희 이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받으실지 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먼저 납부했고 그 돈이 저희 병원으로 들어왔었어요. 이제 여기는 대상자에게 직접인데 병원으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돈만큼 병원에서 환급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외적인 항목임에도 이제 추후에 해주셨는데 웬만하면 이제 보험이 있으면은 잘 안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진단금이나 수술 비용 이런 거는 먼저 최대한 청구를 하시고 보험 수령한 거를 확인해 드려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와서 치료비를 납부하기 힘들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실비 같은 경우도 우선 청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게 보험에 대해서 명확히 받으실 거면 지원 받으시는 거 이제 포기를 하시는데 보험이 내가 받을 여지가 있다 하면은 가능한 미리 최대한 밟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먼저는 해주시고 이후에라도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 지원이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인데 내가 이 금액에서 10만 원을 쓰든 20만 원을 쓰든 지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액인 경우를 이제 받으시면 만약에 10만 원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290만 원이 그냥 환자가 받을 수 있는데 못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이게 동일 질환이면 또 2년 이내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왔을 때 신청은 가능하신데, 근데 이 부분도 또 기억하실 게 최소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담당 공무원마다 이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물어보니까 누구는 80이라고 하셨고 누구는 뭐 50, 누구는 정말 이 지침대로 지침에 1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30도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80원 나오셔야 신청하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 지침을 또 말씀하셔서 최소 지침에는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는 이 3, 40도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이 있는데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재직 명료, 그러니까 진단서 등 발급한 비용이고요.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 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이거는 감염의 우려로 내가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쓴 거 외에 환자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인실을 못 써가지고요. 이렇게 상급병실을 썼어요라고 한 경우는 입원료가 급여 쪽에 찍히지 않고 비급여 쪽에 찍히거든요. 이제 그 입원료는 지원되지 않고 비급여 식대, 이거는 보호자분이 드신 거. 급여 처리가 되지 않아서 비급여 식대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입원이 임박한 뭐 하루 이틀 전에 했어도 지원되는 거는 입원 날부터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퇴원 전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한 경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원 후에 신청하신 거는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된 증빙을 청구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2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또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됐거든요. 그쪽에서 긴급 지원을 신청을 하신 상태여서 지원이 되셨고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서 진단서상에 그런 내용으로 써서 저희 병원에서 제출을 했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나온 금액 외의 차액을 저희 병원에서 지원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원 횟수는 원칙 1회 지원이고요. 추가 지원도 가능한데 1회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시 단위에서는 추가 지원을 아예 해주지 않으세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추가 지원은 아예 안 해주시고요. 그 대신 이제 면이나 읍 단위에서는 인원이 별로 없으셔서 여기에서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침에 있는데 안타깝게 저희 병원 많은 환자분들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비교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서 긴급 지원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근거 법률은 긴급복지지원법, 재난적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고 입원 환자에 한하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은 모든 질환이 가능하고 여기는 외래까지, 외래는 중증 질환만 가능합니다. 입원 횟수는 동일 상병에 대해서 1회 지원이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동일 질환에 대해서도 연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건 지원 일수가 180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바뀌었는지는 제가 추후에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요걸 이제 좀 보셔야 돼요. 22년도가 되면서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75%가 1인 기준으로는 145만 8,609원이고요. 4인 기준으로는 384만 810원입니다. 요게 75%의 수준이고, 그다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가 200% 이하거든요. 훨씬 더 이제 기준이 낮아서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재산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대도시의 재산은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융재산이 원래 작년까지는 50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600으로 100만 원이 더 상향돼서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에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이 금융재산을 6개월치를 조회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알고 내 돈을 쓰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6개월치 전체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주식까지도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산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이 300만 원이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최대 3천이신데 개별 심사로 1,0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서 최대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의 50%에서 80%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금액의 전체가 아니에요. 요 밑에 지원 범위를 보시면 여기 다시 설명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전체의 비용이고요.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그리고 100대 100 이 전액 본인 부담금 이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50에서 80%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영수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지원 신청은 시군구의 긴급복지 담당자한테 하셔야 되고 또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적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고 퇴원 후 180 이내이시거나 아니면 사전 신청으로 입원 중 퇴원일 7일 전 그리고 수급자 사상에는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이 사전은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신청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다수가 사후 신청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원 사업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22년도에 바뀌면서 그 금액이 좀 달라졌거든요. 똑같이 소득 기준이 75%긴 한데 22년도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75%의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소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재산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500에서 6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제일 많이 받으시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긴급복지 의료 지원입니다. 제일 신청하시기도 간편하시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필요하신 분께 많이 안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